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이나 흥선한 활동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은 유독 거짓말에 대한 당부가 굉장히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산 선생은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남기셨고, 일찍이 학생들에게 그가 강조한 말 가운데 생도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다.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농담이라도 거짓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어가든 통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의 가장 잘못된 습성으로 거짓말과 거짓 행실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평생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거짓말 잘하는 습성을 고치는 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거짓이 성행하였을까? 본래 민족의 성정이 그러하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짓이 성행하는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 기준에 보더라도 유독 사기, 무고, 위정 사건들이 아주 성행한 편입니다. 그 뿌리를 추적해 가다 보면은 물론 엄밀한 증거 과정 또 증명 과정을 필요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중앙 집중적인 그런 지배 체제하에 살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체제라는 것은 수탈과 약탈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고, 따라서 민간인들은 정직이라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도 오히려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하는데 번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직하면 오히려 뒤처지기가 쉽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짓이 일상화된 것은 권력 구조, 정치의 수탈 체제하고도 영향이 굉장히 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역사가 정치적 격변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난리통의 생존과 목숨을 부재하는 좋은 방법은 정직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직보다는 인기응변, 요령, 눈치들이 생존에 더 적합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적 유전자로서 계속해서 전승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 통해 30대에 의사 아버지를 잃어버린 한 분은 지금 노년의 80대가 되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인민군이 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인민군의 이름 묻는 것이 거짓말로 답했으면 될 텐데 30대 젊은 아버지가 고지식하게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즉시 체포돼서 북녘으로 끌려갔고 남겨진 가족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줄에 들어선 아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왜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고난으로 가득 찬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까지 전해지는 문화적 유전자가 되지 않았냐, 그런 좀 슬픈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늘날의 거짓말입니다. 나라가 반듯하게 일어서기 시작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정직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정직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짓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땅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깊은 좌절감과 회의감을 맛보게 됩니다.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섭인 거짓말이 성행하는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을 밥 먹듯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일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 수준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세를 목전에 둔 김형석 교수는 12월 20일 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실책이 아닌 계획적인 허위와 거짓을 꾸며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조국 사건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누가 책임을 졌는지 국민은 모른다. 청와대와 검찰은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진실과 정직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지도자나 정권이 존속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걱정이다. 진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지도자나 정권은 국가적 범죄자가 된다. 우리 모두 거짓이 없는 정직한 국민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100세를 목전에 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을 그래 잘 녹여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권의 수명이란 것은 인간의 수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냥 찰나 같은 것이 권력이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거짓에 매몰되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지도자가 옳은 일을 하자고 해야 되고, 옳은 일을 부러지져야 되고, 옳은 일을 몸소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그래야 민간도 옳은 일이란 것을 더 활성화하고 더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최고의 부정적 유산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훗날의 사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좀 더 정부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